패권 후보 이재명 지사가 치고 나갑니다. 이낙연 후보 따라 붙습니다. 추격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전 도민 재난지원금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아픈 소리 딱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에게는 아수라백작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날선 비판 이어가고 있는 추격자 만나보겠습니다. 지방도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온 나라가 잘 산다. 이렇게 외치는 분입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 김두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후보입니다. 주말에 이낙연,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수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김두관 후보는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워낙 현장에 이미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굳이 다닐 필요가 없고요. 네. 뭐 했는지 김두관 후보 오늘 뭐 했는지 이런 보도 안 나오니까 속상하시죠? 좀 그렇죠. 그렇죠. 예.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위주로만 이렇게 나옵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선 중에 네. 1, 2위를 달리는 후보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아, 그래요? 실제 뭐 후발주자들이 좀 세게 네. 선명하고 또렷한 주장도 하고 네. 주목받는 정책 비전을 이야기해야 네. 그래도 언론이 좀 주목하고 또 네. 언론은 창을 통해서 국민들이 당원들이 만나기 때문에 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음 넓게 또 예. 후발주자지만 그렇게 또 생각하시네요. 예. 이낙연 후보는 아수라백작이라고 하는데 아수라백작이 뭐예요? 왜 그랬죠? 왜 이렇게 얘기를? 아수라백작이라 하기에 좀 궁금한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몰라요. 아수라백작이 뭐지? 이게 예, 아수라백작. 마징가 제때에 나오는 네. 한쪽은 좀 한쪽 두 그렇죠. 얼굴의 사나이로 네.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낙연 후보는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까? 지난번 아무래도 이제 지나온 과거 역사를 좀 이렇게 점검하게 되는데요. 네. 검증하게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에 네. 그 당시에 이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하고 이렇게 함께해서 탄핵에 앞장을 섰지 않습니까? 네. 앞장을 섰는데 이제 그 당시 탄핵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은 탄핵에 아예 국회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네. 본인은 이제 들어갔으면서 사실은 노무현 탄핵에 반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 정향으로 봐서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오히려 한나라당과 이렇게 연대해서 습관을 쫙 막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반대했다 하니까 그걸 사실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본인이 특히 이제 그걸 무덤까지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2004년에. 네. 그런데 최근에 1년 전입니까? 얼마 전에 이제 경선이 되면서 네. 본인이 탄핵 투표장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네. 거기 들어가 찬성을 안 하고 반대를 했다 이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이중적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거죠. 우리가 뭐 2002년 경선 과정에서 이제 한나라당에서 온 네. 이인재 후보를 네. 노무현 대통령이 강하게 검증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노무현 후보가 대선 후보로 됐는데 네. 뭐 그런 과정처럼 뭐 장관들도 청문회 과정에서 엄청나게 검증을 하는데 예. 하물며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검증은 날카로울 수밖에 없고요. 예.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수라백작은 아무튼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 마징가 제트에 나오는 그렇죠.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마징가 제트는 저희 때나 봤죠. 네. 조국 사태는 윤석열과 이낙연의 합작품이다. 이건 좀 너무 센 발언 아닙니까? 셌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해명할 거라기보다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께서 지난번에 열린공감 TV에서 최승희 총장이 이제 자기 측근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조국을 쳐줘서 고맙다. 이낙연 측에서 전화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됐고 그 당시 열린공감 TV를 했더라고요. 그 방송을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 문제를 일으킨 최승희 총장을 고소고발하는 게 맞는데 정작 그 진실을 밝힐 최승희 총장은 고발하지 않고 열린공감TV를 방송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해서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말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도지사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안 하고는 저는 뭐 2012년에 그렇게 네. 했지만 네. 사실은 그 도민들의 선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 옳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제가 2012년에는 네. 왜 도지사를 사퇴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집 나와서 개고생하고 네. 사실 지금도 그 도민들이 많이 섭섭해 하시잖아요. 아니 그때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때 반성하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도지사직을 네. 유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네. 최근에 이제 도지사직을 활용해서 네. 대선 경선에 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때문에 지금 오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재난지원금 100% 지급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저도 기본적으로 뭐 전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 20만 원이고 네. 88%만 주면 25만 원이잖아요. 네.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20만 원, 25만 원 주면 나는 것 자체가 네.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다 지급하는 걸 나는 지지를 했지만 네. 어쨌든 이제 당정청이 어렵게 합의를 하고 또 야당까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88%를 주는 것에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게 맞다. 네. 경기도같이 재정이 풍부한 도만 주면 못 주는 이제 시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박탈감, 차별성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 이런 걸 주장합니다. 김두관 후보의 매력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 얘기보다 김두관 후보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이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왜 김두관을 그렇게 예뻐했습니까? 참여정부의 그 기본적인 국정의 12대 과제 중에 국가 균형 발전하고 지방 분권이 강한 국정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예, 그래서 기초지방정부의 남이 군수를 할 때 도에 가서 또 네. 중앙부처에 가서 얼마나 많이 당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역지사지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은 옛날 내무부 후신인데 네. 지방정부를 관리 통제하는 중앙부처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도우미부처로서 행정자치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거든요. 네. 이런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지방에 있으면서 많이 당한 김두관이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시골 군수를 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탁한다는 건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뭐 행자부 장관 발탁도 그렇지만 그때 남해 군수가 되는 게 그 야당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남해 군수가 되는 게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저는 민주 계열이었지만 이제 그 당시는 무소속이었고 무소속이었고요. 그건 이제 대한민국에서 1995년 최초로 이제 주민들이 직접 뽑았잖아요. 네. 최연소 무소속인데 그 당시 저는 민중당도 하고 농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야당이었지만 그렇죠. 나가기는 이제 무소속으로 나갔죠. 아무튼 경남지사가 된 것도 굉장한 파란이었어요. 2010년에 경남지사 선거는 그 당시 이제 안희정 지사나 송영길 그 인천시장, 네. 이광재 그 강원지사 같이 됐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을 받았어요.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 2010년도에 그 가장 주목을 받던 노무현 퀴즈로 가장 주목을 받던 정치인이었는데 2012년에 그냥 지사직을 사퇴해가지고 대통령 때. 그 당시 저는 이제 그 대통령 선거라는 게 정말 대단한 그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데 네. 한쪽에는 또 도지사 결재도 하고 네. 또 한쪽은 이렇게 대선 경선에 참여한다는 게 저로서는 동의가 안 돼서 그 도지사를 정리하고 나왔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도민들께서 옳지 않았다 판단했고 저도 최근에 꽃길은 없었다는 제 자서전에서 그 당시 오판이었고 350만 경남 도민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또 거듭 사죄를 했습니다. 1361님께서 김두관 후보님 여야 후보들 중에서 가장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믿음직하고 편안한 분입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당을 위해서 김포를 떠날 때 슬퍼했던 진정성 기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김두관 후보님의 가족 친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늘 김포 시민들한테 송구합니다. 네, 김포에서도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4475님께서 지방이 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후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는 서울 아파트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자꾸 서울로만 인구를 집중하는 정책은 반대인데요. 김두관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두관 후보만 이 가진 부동산 정책이 조금 다른 후보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예, 이제 서울의 사실은 지금 서울의 부동산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서울 집중해서 오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자면 서울 같은 도시 5개
5급 2특별 체제 이렇게 제가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네. 지방이 잘 살아야만이 서울에 이렇게 대학이라든지 병원에 몰릴 일이 없고 그렇게 네. 되면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 교통 환경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은 지금 소멸 위기를 맞고 있고 서울은 너무 비대해서 지금 기회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됐는데 선도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 서울은 더 좀 쾌적하고 품격 높은 럭셔리한 도시가 돼야 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서울공화국 해체 가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수도권 인구 절반도 넘고 모든 게 다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네. 그렇게 주장해서 어떻게 대선 후보 될 수 있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서울의 이런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서울 시민 중 10%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정말 서울은 지금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고 싶고 이미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도시가 됐습니다. 서울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겨서 행정수도로 완성을 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또 이런 검찰 이런 쪽을 함께 사법신도시를 만들어서 지방에 이전하고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도 굳이 태릉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으로 다 이렇게 하면 서울은 새로운 좀 쾌적하고 품격 높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서울도 좋고 지방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7493님께서 김두관 후보님 서울대도 지방으로 옮겨주세요 이런 얘기하는데요. 이제 사실은 서울대는 법인화가 돼버려서 네.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이라든지 사립대학의 연합을 통해서 지방에도 서울대보다 더 수준이 높은 대학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님 2007년과 2012년에 대선에 도전하셨어요. 예. 대권 3수네요. 경력은 이쪽은 또 최고시네요. 2007년은 컷오프 당했고요. 네. 2012년은 이제 본선까지 갔었는데 네. 지금 국정보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때 1위를 했고 네. 저는 이제 3위를 했는데 2012년은 제가 이제 해고를 해보면 네. 제가 제 자신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선을 김두관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봤다면 이번 이제 2022년 대선은 우리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네. 제가 어떤 역할이든 해야 되겠다. 물론 제 깃발로 대선을 치르고 싶은 욕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 당의 대선 승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조금 달라졌다. 당이 먼저다. 네. 네. 당이 먼저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렇습니까? 네.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계속 추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두주자들한테 이렇게 또 마음을 또 좀 쓰시는 걸 보면 상대당 국민의힘에서는 네.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지난번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저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유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렇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120시간 노동 문제라든지 네. 밀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제는 또 안중근 의사를 윤봉길 의사로 착각을 해서 올리고 이랬던데 아무래도 그래도 여의도라는 곳이 네. 참 우리 국민으로부터는 불신을 받고 있지만 이 국회나 정당이 있는 여의도에서 훈련되고 단련된 그런 사람들이 아마 최종적으로 후보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의원 중에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과 네. 국민의힘은 합당이 결렬됐습니다. 예. 이건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안 대표께서는 또 언제든지 입장을 변화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 지켜봐야 됩니다. 2017년에는 나름대로 득표를 했지만 이제는 독자 행보를 하더라도 크게 대선판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2022년 내년 20대 대선은 우리 진영도 좀 이렇게 힘을 합하고 네. 또 보수도 총집계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2012년 재현처럼 될 것 같아서 2012년처럼 그래서 우리도 열린 우리당하고 합당을 하고 네. 범민주 진보개혁 진영이 다 단일 이렇게 전선을 형성해야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 그렇게 전망합니다. 중도층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조금 많은데요. 그리고 지금 대선에 3번째 나오고 그리고 선거철마다 영향력을 행사하셔서 그런데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독자 출마를 하게 되면 안철수 대표의 대선 행보도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아니 안철수 제3지대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잘 해주시고 계신데, 자, 김두관 후보 참 좋은데, 김두관 좋은데 지지율이 안 올라. 경선 기간 동안 지지율 끌어올릴 비책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대선 경선은 마라톤이고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두관이 내놓는 국가 대개조에 대한 비전,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연방 분권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런 제안들이 이제 당원과 지지자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8월 말이나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는 9월 초쯤은 의미 있는 변화가 올 거라고 그렇습니다. 확신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말 9월 초에는 변화의 모멘텀이 생깁니까? 예. 6055님께서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지만 김두관도 호감이 간다. 균형 잡힌 생각, 다양한 경험, 솔직함 등 돋보입니다. 9124님께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김두관 의원님의 파격적인, 혁신적인, 창의적인 정책 응원합니다.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조장하는 정책에 몰입하는 다른 후보들도 본받기를 바랍니다. 응원하는 분들이 다 일로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김두관이 이깁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꼴찌에서 1등하는 역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노무현의 역사를 김두관이 다시 씁니까? 노무현의 부활을 꿈꾸면서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두관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서울공화국을 해체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차기 내년 5월 10일에 출범하는 20대 대통령 정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차기 5년이 지금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인데 여기에 지방분권이나 국가 균형 발전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성 안에 수도권의 나라가 있고 성 밖에 비수도권의 나라가 있어서 비수도권은 정말 수도권의 부스러기를 뜯어먹고 사는 2등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후보는 대통령 김두관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양보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김두관밖에 없습니까? 예. 도지사도 했고요. 군수도 했고 이장도 하셨죠? 예. 어떤 자리가 제일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은 게 별로 없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도 대단한 경력이지만 그것만으로 이 국민들의 소소한 생활상의 문제를 다 챙기 어렵거든요. 저는 이제 풀뿌리 기초인 마을 이장부터 이렇게 도전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중앙정부 새로운 시대 전환에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래서부터 이렇게 좀 성장하고 훈련돼서 온 사람이 한번 맞는 것도 4차 산업혁명처럼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1788님. 큰 문제가 있어요. 김두관 후보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목소리 박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좀 더 박력이 크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제가 저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숲사이 파란 하늘님께서는 샤이 김두관 지지 세력 존재함이 확실합니다.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장에서 군수로 그리고 군수에서 도지사로 그리고 대통령을 꿈꾸는 김두관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